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썰티비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하늘이 도운 파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파혼하게 된 건 천운이라며 한번 사연 보내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즐겨 듣는 썰티비에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운 제 파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평소 운동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 모임에 자주 참석하곤 했어요. 이날도 여느 날과 같이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신입 회원으로 들어온 그와 자주 짝을 지어 운동하게 됐고 모임을 하면서 가깝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2년 정도 연애했는데 서로 나이도 있다 보니 결혼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연애 1년 반쯤 남자친구가 가게 문제로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가게 재계약 때문에. 왜? 주인이 또 보증금 올려달래? 아니, 저번에 올렸으면 됐지. 또 올려달라 그래? 진짜 무슨 심보야?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나 올려달라는데? 3천. 뭐? 3천? 뭐 그렇게 크게 올려달라 그래. 진짜 정말 너무하다. 그래서 자기 어떻게 하게? 보증금 올려줄 거야? 아니,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 하루하루 열심히 장사해서 먹고 사는 자영업자인데 해달라는 대로 보증금 맞춰주면 한도 끝도 없어. 계속 시달릴 거야. 우리도 결혼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보증금으로 다 쓸 수는 없지. 그럼 어떡해. 보증금 안 올려주면 나가라고 할 텐데. 하는 수 없지. 다른 가게 알아봐야지 뭐. 그게 어디 쉽나? 장사 잘 되려면 자리 위치도 중요한데 여기가 비싸긴 해도 번화가라 장사 잘 되잖아. 또 확보한 단골도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어찌어찌 3천 만들어준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이럴 거야. 워낙 돈도 그런 양반이라 매번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도 나도 지쳤어. 어느 정도 감안한다 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배달 주문도 많으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것 같아. 남자친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가게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재계약 때 무리하게 올린 보증금을 처리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중간중간 가게 주인의 횡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주 갑질도 저런 갑질이 없었어요. 저는 옆에서 힘들어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늘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또 보증금 문제로 힘들어하니 도저히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 이야기를 엄마에게 꺼내놓으며 상가에 가게 자리 하나 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는 대단하다는 건물주였거든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상가 말이야. 거기 가게 하나 낼 수 있을까? 가게? 갑자기 가게는 왜? 너 직장 그만두고 가게 차리려고 그러니? 아니, 나 말고 남자친구 때문에. 그래, 맞아. 네 남자친구 음식점 한다고 했지? 가게 옮기려고? 응,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저번에 말했잖아. 건물주 갑질이 심하다고. 매번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속상해서 도와주고 싶어. 엄마 상가에 가게 낼 자리 하나 없어? 있으면 남자친구 좀 도와줘.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엄마한테는 예비 사위잖아.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데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하... 이번에 계약 만료되는 가게가 하나 있긴 해. 재계약 안 한다고 하니까 그 후에 가게 차리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괜찮을지 모르겠다. 네 남자친구 가게 위치가 워낙 좋았잖니. 요즘은 배달이 잘 돼서 괜찮을 것 같아. 오프라인 매장보다 배달로 장사하는 가게들도 많아.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대신 예비 사위니까 보증금은 조금 깎아주면 안 될까? 우리 결혼도 해야 하는데 가게 정리하고 다시 차리려면 이래저래 들어갈 돈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엄마가 좀 도와줘. 아무리 엄마가 건물주라고 해도 딸로서 이런 부탁하는 건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 건물이 엄마한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이죠. 젊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아빠를 만나서 겨우 갖게 된 건물입니다. 엄마한테는 젊음을 맞바꾼 건물이에요. 늘 일만 하시다가 이제 월세 받으며 편하게 사시는데 이런 엄마한테 빨대 꽂는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생각하는 만큼 남자친구 또한 소중한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부탁드렸어요. 다행히 엄마는 알겠다며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얼른 말했죠. 우리 엄마가 건물주라는 것도 함께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자기야, 계약할 상가 내가 찾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가 상가를 찾다니? 사실 자기한테 말 못했는데 우리 엄마 건물주야. 뭐? 가게 일을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엄마한테 슬쩍 말했거든? 그런데 마침 계약 만료하는 가게가 하나 있다고 하시네? 자기 사정 아시고 보증금도 싸게 계약하시겠대. 거기로 가게 옮기는 건 어때? 지금 자리보다는 별로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기 어머님이 건물주라고? 응.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결혼 준비하면서 차차 말하려고 했는데 당장 자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엄마한테 부탁드릴 수밖에 없었어. 남자친구는 제 고백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군요. 내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떡해? 어머님이 날 뭐로 생각하시겠어? 뭐를 생각하시기는 나는 그냥 자기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아직 정식으로 인사드린 적도 없는데 결혼 전부터 자기 꼬드겨서 부탁하게 만드는 놈으로 생각하실 거 아니야. 막말로 어머님이 나 예뻐서 도와주시는 거겠어? 딸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신 거지. 난 싫어. 어머님 가게로 못 들어가. 모양 빠지게. 그런 생각을 왜 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셔. 엄마가 건물주라는 거 자기는 모르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옆에서 보는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부탁드린다고 했어. 자기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신다니까? 오히려 그동안 건물주 갑질 견디느라 고생 많았겠다고 하시더라. 건물주끼리는 어느 정도 정보란 게 있잖아. 그 건물주 갑질 장난 아닌 거 엄마도 다 아시더라고. 소문 파다하대. 그리고 어차피 우리 결혼할 사이 아니야? 예비 사이가 이런 처지니까 장모로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지. 앞으로 가족들 사이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줄까? 그래도 죄송해서 그렇지. 내 체면도 있고 돈을 대단하게 버는 건 아니더라도 자기 한 명 건설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게 뭐야? 내 처지 다 아실 텐데. 내가 어떻게 자기랑 결혼하겠다고 큰 소리 칠 수 있겠어? 장모님 뵐 면이 안 서잖아. 그렇지 않아. 자기 성실한 거 우리 엄마 다 아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가게 일하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때려치웠을 거야. 갑질하는 건물주 얄미워서 진작 들이받았을 거고. 하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았잖아. 더 노력한 걸 내가 아는데. 성질 더러운 건물주 상대하면서 몇 년씩 버티기 힘들다고 했어. 자기 인내심이랑 끈기 대단하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예비 장모로서 사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신 거니까.
좋게 생각하자. 응? 우리 결혼도 해야 하는데 돈 모아야지. 안 그래? 제 설득에 남자친구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엄마한테 신세 지는 것 같아 남자로서 창피해 했지만 그놈의 돈이 뭐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엄마의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가게 자리 잡고 장사 잘 되면 꼭 보증금 더 챙겨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남자친구는 엄마 건물에 가게를 차리게 됐어요. 개업하고 몇 달 지나니까 장사도 잘 됐습니다. 매장 손님보다 배달 손님이 더 많았지만 매출은 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연애 2주년이 되었을 때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간 날 예비 시모가 제 손을 잡고 무척 고마워했어요. 아들한테 들었어. 지금 가게에서 장사할 수 있게 도와줬다며? 정말 고마워. 별 말씀은요. 내가 딸이 없어서 그런지 며느리 생기면 딸처럼 생각하고 싶었거든. 앞으로 날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줘. 나도 딸로 생각하고 편하게 대할게. 네, 어머니. 처음부터 느낀 거지만 두 사람 정말 잘 어울린다. 예쁘고 착한 미나가 내 예비 며느리라는 게 너무 좋은 거 있지? 특히 건물줄 딸이라고 상상도 못했어. 남들이 날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 우리 아들 장가 잘 가는 거라고 어찌나 칭찬하든지. 둘이 결혼하고 나중에 사돈 돌아가시면 그 건물 미나랑 우리 아들 거 되는 거지? 나도 건물주 되는 게 꿈이었는데 내 자식이라도 건물주 만들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별 말씀을 다 하셔. 장모님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어머, 내 정신 좀 봐. 하긴 그건 좀 그렇다. 그렇지? 아유, 미안해 미나야. 내가 워낙 좋아서 주책 떨었다. 하여튼 난 두 사람 결혼하는 거 찬성이야. 무조건 찬성이지. 반대할 이유가 뭐겠니? 우리 미나 착하고 예쁘지. 전문직이라서 직장도 탄탄하잖아? 거기다 건물주 딸. 이 정도면 1등 며느리감 아니겠어?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예비 시모는 더 볼 것도 없다며 얼른 결혼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큰 반대 없으셨지만 남자친구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건물주 딸이라는 걸 알게 된 후부터 우리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반대하실 이유가 없었고 우리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상견례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전 고요한 안개와 같았어요. 상견례장에서 도착한 저와 부모님은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여기는 저희 부모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은이 엄마입니다. 예비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부모님을 반겨주셨고 친근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비 시모 얼굴을 쳐다보던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진숙이 아니니?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예비 시모를 보면서 안면 근육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내 예비 시모 역시 엄마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똑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내팽개치고 예비 시모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내 뒤통수 친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어? 그것도 40년이 지나서? 엄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 놀랐고 부랴부랴 예비 시모의 멱살을 잡은 엄마를 떼어내려 했지만 엄마 힘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많으면 놓을 생각을 안 하시나
간신히 떼어 놓았어요.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어머니 멱살을 잡고 이것 얼른 놓고 말하라니까. 어머니? 얘가 왜 네 어머니야? 내가 오늘 이렇게 널 만나려고 지난 세월 아등바등 살았나 보다. 세상 참 좁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더니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내 딸이 결혼하려는 남자가 진숙이 너 아들일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딸 시어머니가 되니? 엄마 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진정해. 우리 앉아서 이야기하자. 앉기는 뭘 앉아? 나 이 계집애랑 할 말 없어. 한 공간에 얼굴 마주보고 있는 것조차 경멸스러우니까 당장 나가자.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 저는 못된 집안의 내 딸 절대 시집 안 보내. 당장 파혼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밑도 끝도 없이 파혼이라니. 엄마랑 어머니 서로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다 뿐이야? 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던 친구였어. 그런데 저 기집애가 그런 날 배신했다고. 날 지옥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쟤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겠지. 그러니까 너 어머니란 소리 집어치워. 당장 따라 나와. 상견례장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예비 시모를 보고 길길이 날뛰던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는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고 뭐가 그리 분통한지 가슴을 퍽퍽 치며 서럽게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예비 시모와 엄마의 얽힌 지난날에 쌓인 앙금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남자친구 엄마랑 나는 둘도 없는 친구였어.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 같은 꿈을 안고 서울에 올라왔지. 둘이 좁은 방에서 먹고 자며 공장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어. 성공하자는 목표가 같았고 낯선 서울에서 서로를 많이 의지했으니까. 엄마 꿈은 내 이름으로 된 미용실을 하나 차리는 거였어. 진숙이도 나처럼 미용사가 되고 싶었고 언젠가는 꼭 가게를 차리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다.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며 낮에는 공장 일, 밤에는 미용 기술을 배우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 그렇게 몇 년을 고생하면서 가게 차릴 돈을 모았는데 그날 진숙이가 그러더라. 엄마가 위급하게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모자란다고. 빌려주면 금방 갚는다고. 친한 친구 엄마가 아프다는데 누가 안 빌려주겠니? 알겠다고 내 전 재산을 다 빌려줬어. 그런데 그 기집애가 내 돈을 다 가지고 튄 거 있지? 심지어 공장에 갑을까지 받아서 그걸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 난 억울하다고 나도 피해자라고 말했지만 소용없더구나. 친한 친구니까 내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한다는데 어린 나이에 겁먹어서 하는 수 없었어. 진숙이 목까지 일해가며 그 돈을 다 갚아야 했지. 친구한테 뒤통수 맞았다는 배신감에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미용실 차릴 꿈은 물론이고 내 지난 고생이 다 헛수고로 돌아간 거니까 견디기 어려울 만큼 괴로웠어. 그때 네 아빠를 만났고 아빠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야. 나중에 고향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진숙이가 내 돈 가지고 사라지기 전에 이미 진숙이 가족들이 미리 고향을 떠났다고 하더라. 처음부터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갈 계획이었던 거야. 그런 도둑년한테 어떻게 귀한 내 딸을 줄 수 있겠니? 난 절대 이 결혼 허락할 수 없어. 엄마와 예비 시모 사이에 악연이 무엇인지 모든 걸 듣게 된 저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둘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
얽힌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예비시모를 만나보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엄마랑 어머님 사이에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 그럼 그 뒤로 한 번도 못 만난 거지. 당연하지. 하루 사이에 사라져버렸으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진숙이의 행방을 몰랐어. 그런데 어떻게 상견례장에서 다 만나니?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볼게. 네가 만나서 뭐 하려고? 엄마가 못 받은 돈 이제라도 받아야지.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 어차피 이 결혼은 안 돼. 널 진숙이 며느리로 만들 수 없어. 엄마. 그러니까 하루빨리 마음 정리하고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결혼시킬 수 없다며 완강하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말도 더 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두 분 사이에 얽힌 감정의 골을 풀어주기로 했어요. 그때 돈을 돌려받은 건 물론이고 진심 어린 사과라면 엄마도 충분히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몰래 예비시모를 찾아갔죠.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네 엄마한테 이야기 다 들었나 보구나. 갑자기 찾아온 걸 보니. 그래, 알게 된 소감이 어때? 배신감이라도 들어서 파혼하겠다고 말하러 왔니? 아니요, 저는 단지 두 분의 악연을 풀어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풀고 말고 할 게 뭐 있나? 다 지난 일인데?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지만 어머니께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만나러 가주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계속 묵혀둘 필요는 없잖아요. 하루빨리 풀어서 다시 전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두 분. 두 분 둘 다 없는 친구 사이였다면서요. 됐다. 난 그럴 생각이 없어. 어머니, 이번 일로 엄마도 그렇고 남자친구랑 저도 아주 당황스럽고 난처해요. 어머님의 속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잘못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사과할 건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가져가신 돈 돌려주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엄마 마음 풀어지실 거예요. 그래도 소중한 친구였는데 이번 기회에 두 분 사이 다시 회복하는 게 좋잖아요. 너 미쳤니? 지금 누구더러 사과하라는 거야? 네? 그럼 사과 안 하실 건가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엄마한테 그 돈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머님이 더 잘 아실 테고요. 난 빌려달라고 한 적 없어. 증거 있니? 내가 그때 네 엄마 돈 가지고 도망갔다는 증거 있냐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도 없고 말뿐인데 뭐 어쩔 거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엄마 돈 가져가셨잖아요. 그때 수술 비용 때문에 돈 필요하다고 빌려가셨다면서요. 아, 글쎄 증거 있냐고. 난 그런 적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그만 돌아가라. 그럼 저희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건가요? 그때 상견례장에서 엄마 본 어머님 표정 어땠는 줄 아세요? 붙잡힌 도둑처럼 재발절인 표정이었다고요. 그게 돈 안 빌린 사람의 표정은 아니죠.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오해 풀라고 찾아오기는커녕 네 엄마 돈 돌려달라고 찾아왔니? 글쎄, 난 그런 적 없다고. 네 엄마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이 나라에 경찰이 왜 있고 법이 왜 있는데. 아무런 충고도 없이 사람을 말이야. 도둑형 취급하는 게 말이 돼? 너 한 번만 더 이러면은 그때는 명예훼손죄로 확 신고할 거야. 어머니, 정말 뻔뻔하시네요. 그냥 돈 돌려주고 사과 한마디면 다 끝날 일이잖아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아, 글쎄, 내가 하지도 않은 걸 왜 인정해야 하냐고. 뻔뻔한 건 네 엄마야.
어디 사람을 도둑년으로 만들어? 분명하게 다시 말하지만 난 네 엄마한테 돈 빌린 적도 없고 그 돈 들고 튄 적도 없어. 그러니까 사과할 이유는 더더욱 없고 계속 증거도 없이 사람 모함하면 그땐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겠어? 예비 시모는 딱 잡아 발뺌하며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해도 듣지 않으려 했어요. 계속해서 모함이라며 저를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자친구를 찾아가 이 상황을 설명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정색하며 증거 있냐고 하더군요. 뭐라고? 증거? 자기 우리 엄마 말 안 믿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엄마는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니까. 자기도 상견례 때 어머님 표정 봤잖아. 우리 엄마 보고 놀라시는 거.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그런 표정을 지어? 그래, 그건 나도 인정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돈 문제는 아니라고 날뛰시니까.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자기한테 서운하기도 하고. 서운하다고? 아니 대체 나한테 서운할 게 뭐야? 아무리 본인 엄마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 엄마 말은 안 믿을 수가 있어? 자기 엄마 말만 믿고 우리 엄마 도둑 취급하는 거잖아. 왜 자꾸 우리 엄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 막말로 자기 엄마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말이야? 뭐라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난 믿을 수 없어. 두 분 다 말이 다르고 무엇보다 엄마가 저렇게 억울해하는데 무턱대고 자기 말만 믿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처럼 확실한 증거 가지고 와. 그럼 믿을게. 자기 어머님께 이번 일 진지하게 물어보긴 했니? 아니잖아. 내가 자기를 몰라? 처음부터 내 말 안 믿었지? 자기 엄마니까 아닐 거라고 확신하는 거잖아. 우리 엄마 함부로 남 모함하면서 거짓말할 뿐 아니야. 미쳤다고 상견례장에서 예비사돈한테 그런 식으로 굴겠니? 그 표정이랑 말투는 정말 쌓인 게 있으니까 그렇게 표출되는 거야. 그날 집에 와서 엄마가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자기가 알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자기도 지금 본인 엄마니까 편드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만하자. 더 이상 이야기했다가는 우리까지 크게 싸우겠어. 차라리 증거 가지고 와. 확실한 증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알겠어. 확실한 증거 가지고 올게. 대신 확실한 증거 못 가져오면 그땐 우리 엄마한테 정중하게 사과해줘. 자기랑 어머님까지. 뭐라고? 그게 맞잖아. 증거도 없이 사람 도둑 취급한 건데 그 정도 사과는 받아야 하지 않겠어?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일로 우리 헤어지지 않아. 그럼 두 분이 서로 잘 돕고 가야지. 자기랑 어머님이 사과 안 하면 우리 엄마 결혼 허락 안 하실 거야. 똑바로 매듭 짓고 결혼 준비하려면 사과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약속해줘. 증거 못 찾으면 사과하겠다고. 그럴 일 없어. 내가 반드시 그 증거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나도 똑같아. 증거 찾으면 자기랑 자기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 정중하게 사과해. 나도 그래야 속 시원할 것 같으니까. 남자친구한테 정말 서운했습니다. 무턱대고 내 엄마니까 우리 엄마 말만 믿고 편을 들어달라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두 분 사이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던 건 확실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간 엄마를 봐온 세월이 있는데 이런 일로 거짓말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어쩌면 좋을지 물어본 건데 남자친구는 해결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애초에 예비 시모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죠. 그저 왜 도둑 취급하냐며 황당해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도 괘씸해서 저는 분통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욱 제 승부욕을 자극했습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후 엄마에게 증거될 만한 게 있냐며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증거?
글쎄, 그런 게 있으려나? 있을 수도 있잖아. 뭐라도 좋으니까 곰곰이 생각해봐. 어? 아니야. 중고라고 할 만한 게 뭐 없어.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돈 빌려줄 때 현금으로 줬다고 했지. 어, 당시 은행에 맡긴 게 아니라서 집 항아리에 몰래 모아놓은 걸 바로 꺼내서 줬거든. 그럼 빌려달라고 말한 증거도 없겠네? 그렇지 뭐. 얼굴 보고 대화로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하, 그럼 어떡하지? 증거가 있어야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아, 됐어. 엄마는 그 돈 받을 생각 없으니까 더 이상 엮이지 말고 얼른 헤어져. 이제 와서 괜히 머리 아프기만 하지. 그래도 받아야지.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이고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무엇보다 그런 적 없다며 거짓말 취급하잖아. 이렇게는 못 넘어가. 내가 다 분해서 못 참는다고. 엄마는 그냥 덮자며 말리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단단히 화가 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엄마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변호사 또한 어쩔 수 없는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확답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돌려받기 힘듭니다. 구두로 거래했다는 증거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무래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죠. 그럼 어떡하죠? 오래되기도 했고 증거될 만한 게 없는데. 음, 정확히 얼마 빌려주셨다고 하셨죠? 1,000만 원이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천만 원 빌려줬으니 돌려달라고요. 네? 아니 1,000만 원 빌려주셨는데 왜 2천만 원을 달라고 해야 하죠? 그럼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1,000만 원 빌렸는데 왜 2천만 원이냐고 따질 수 있어요. 따님분은 대화하기 전에 모든 내용을 녹음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2천만 원이냐고 따지는 녹음이 녹음되면 그걸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빌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알아요? 걸려들지. 워낙 증거가 없으니 이 방법이라도 한번 진행해 보시죠. 네, 변호사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변호사 상담 후 하나의 팁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처럼 증거 없이 돈 빌려준 사람의 최후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꼼수 같은 거죠. 지금은 뭘 가릴 때가 아니니까 변호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녹음기를 준비했고 겉옷 주머니에 넣어서 예비시모 집으로 찾아갔어요. 마침 집에 혼자 있길래 들어가서 다짜고짜 따지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말이 흥분하도록 유도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살 예비시모의 성질을 건드렸습니다. 우리 엄마 돈 빌려가 놓고 뻔뻔하게 나오니 좋으세요? 아니, 얘가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증거 가져오라고. 솔직히 말해. 증거 없으니까 성질나서 이러는 거지?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뿐인 친구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어머님을 얼마나 의지했는데 그런 식으로 야비하게 친구 뒤통수 칠 수 있냐고요. 뭐야?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아프지도 않은 엄마 수술비 필요하다고 빌려놓고 야반도주할 수 있냐고. 어머님이 생각해도 정말 뻔뻔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큰 잘못 저질러 놓고 사과할 줄도 모르는 그 뻔뻔함. 자식한테 안 부끄러우세요? 저라면 제가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서 빌려간 돈 돌려주고 정중하게 사과했을 거예요. 그게 어른이지. 이제 보니 어머님은 나이 허투루 드셨네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참된 어른의 모습 중 하나예요. 이게 보자 하니까 막 나가네.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자꾸 도둑년 취급해? 내가 말했지?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너 정말 명예훼손죄로 끌려가 볼래?
명예훼손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어요. 뒤통수 친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로 만드셨잖아요. 저도 못 참아요. 빌려간 돈 돌려주세요. 진심 어린 사과다 하시고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돈 돌려달라고요. 당장 2천만 원 주세요. 저는 변호사가 알려준 꼼수를 사용했습니다. 속으로 제발 넘어와라 빌면서 말이죠. 그러자 예비시모는 2천만 원이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눈썹을 꿈틀거리며 발끈하기 시작했어요. 뭐? 2천? 이게 미쳤나? 1,000만 원 빌렸는데 왜 2천이야? 예비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쾌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뭔가 실수했다는 걸 인지하고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죠. 저는 씩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어머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1,000만 원 빌렸다고? 너 그거 뭐야? 나 몰래 녹음하고 있었어? 어머님 말씀대로 구두로 거래한 거고 워낙 오래전 일이라 증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좀 굴려봤어요. 안 넘어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확실한 증거를 얻었네요. 그럼 저는 이 증거 변호사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당장 1,000만 원 준비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까지도요. 저는 필요한 걸 얻었으니 미련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예비시모를 상대로 고소했죠. 그러자 남자친구하고 예비시모가 부랴부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순간 착각하셨대. 장모님께 1,000만 원 빌린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돈 가져왔어. 여기 1,000만 원. 거봐, 내 말이 맞지? 우리 엄마 거짓말할 뿐 아니시라고? 미안해. 돈 돌려줬으니까 고소 취하해줘. 싫은데? 변호사가 그러더라.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은 건 죄가 아니래. 그런데 갚을 생각 안 하고 고의로 도망간 건 사기죄에 성립한다고 하더라고. 이 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마땅해. 하지만 그간 우리 엄마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거, 수술하지도 않은 엄마 팔아먹으면서 수술비하게 돈 빌려달라고 한 거 엄연한 사기잖아? 끝까지 가볼 생각이야. 참, 명예훼손도 같이 걸까 봐.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 취급했잖아. 정작 거짓말은 네 엄마가 있는데. 자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른들 일이 우리까지 감정 상하지 말자. 그때 빌린 돈 줬고 사과까지 할게. 엄마 사과하러 오셨어. 진심으로 사과하신대. 어차피 결혼할 건데 괜히 일 키우지 말자. 이런다고 좋은 거 없잖아. 결혼? 어머, 너 나랑 결혼하라고 했니? 뭐? 착각은 네 엄마가 아니라 네가 하고 있었네. 나 너랑 결혼할 생각 없어.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너랑 내가 왜 결혼해야 돼? 잘못한 거 인정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나오는 너희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솔직히 엄마가 반대하셔도 나 자기랑 헤어질 생각 없었어. 근데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니? 무턱대고 엄마 말만 믿지 말라며. 그때 알겠더라.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했어도 무조건 내 말 믿어주지 않겠구나. 그래서 엄마 뜻대로 헤어지기로 했어. 파혼할 마음으로 고소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건물에서도 나가줬으면 좋겠어. 계약 기간까지는 쥐직원도 조용히 지내. 만료되면 쫓아낼 거니까. 자기야, 이런 법이 어딨어? 나 정말 억울해. 내가 언제 장모님 말 거짓말이라고 했니? 다만 증거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한 거잖아. 듣고 싶지 않아. 나한테는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 아니, 애초에 넌 나처럼 해결해보려고 노력조차 안 했잖아? 그런 너랑 왜 결혼해야 하니? 평생 함께할 사람이고 의지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넌 정말 빵점이야. 더 이야기하기 싫어. 내 뜻은 변함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야, 이러지 말고 우리 이야기 좀 더 하자. 자기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이러는 거잖아. 그래.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주렴. 내가 네 엄마한테 사과하러 왔다니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할게.
얘 정혜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돈에 미쳤었나 봐. 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 큰 죄를 지었어. 너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나서 제대로 발 못 뻗고 잤어. 남들 속이 편했겠니? 친한 친구한테 사기쳤는데? 그런 애가 빌린 적 없다고 뻔뻔하게 나왔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도 모자란데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넌 또다시 날 배신했어! 그건 아들 볼 면모가 없어서 그랬어. 내가 너한테 그런 짓 했다는 걸 예비 며느리하고 아들이 알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그래, 네 말대로 당장 무릎 꿇고 사과했어야 했는데 그깟 체면이 뭐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더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게 굴었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네 상처가 다 없어지진 않겠지. 내가 앞으로 두고두고 갚으면서 살게. 그러니 우리 일로 애들까지 피해보게 하지 말자. 애들이 무슨 죄야. 그저 못나게 군 내 잘못이지. 안 그러니? 아무리 내가 미워도 한때는 친한 친구였잖아.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장모님, 엄마가 이렇게 사과하시는데 받아주세요. 이번 일로 지난 일 다 풀고 좋게 지낼 수 있잖아요. 꼭 고소까지 하셔야 하나요? 자기야, 우리까지 이러지 말자. 우리 원망하지 마. 애초에 충분한 기회를 줬으니까. 몇 번이고 사과하라고 했고 빌려간 돈 돌려달라고 말했어. 그때마다 거짓말 취급하면서 증거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군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고소 취하해달라는 거야? 그러기에 사과하라고 할 때 했으면 좋잖아. 이 지경으로 일 크게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원망하려거든 본인들 탓하라고. 엄마와 저는 더 이상 듣기 싫다며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였던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계속 연락하고 찾아왔지만 우리 뜻을 꺾지 못했어요.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굴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더니 다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예정대로 고소도 진행했어요. 이미 1,000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고의로 돈을 갚지 않으려 도망간 게 밝혀져서 사기죄가 성립됐습니다. 그러나 워낙 오래된 일이고 초범인 걸 감안해서 큰 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난날 받지 못한 1,0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도 떨어졌죠. 그날 이후 우린 더 이상 엮일 일 없이 완전하게 헤어졌습니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